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일요일 새벽 자정 좀 넘었겠네요. 네. 여기는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그런 그 숙소인데요. 이 배경이 조금 괜찮죠? 네. 제가 여러분이 주시는 댓글을 뭐 다는 못 챙겨도 부지런히 열심히 보면서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제 올린 저 동영상의 댓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불평 불만이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어른들은 항상 말하죠. 다 그런 거니까 인정하고 살라고 하지만 발전의 근원은 불평 불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좀 하지 마세요. 캐나다 사람의 나라는 캐나다 아닌가요? 대한민국이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캐나다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라고 하지 마라. 제가 우리나라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부터. 네. 저는 캐나다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 구분하실 줄 아시죠? 예. 영주권자는 국적은 한국인데,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 캐나다 영주권자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영원히 거주할 자격을 가진 자, 그게 이제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국적은 한국이죠. 예. 제가 한때는 캐나다 영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캐나다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사람이 아니고 한국 국적자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영주권자는 한국에도 캐나다의 소득을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캐나다에서도 캐나다에 사니까 캐나다 국세청에도 다 세금을 보고를 해야 되고, 두 군데 나라에 다 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하지만 국적은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도 세금 보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미국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캐나다에 제가 한때는 영주권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영주권도 포기를 한 게 아니고요, 박탈당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캐나다 영주권 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5년 가운데,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가운데 2년 이상을, 2년이 이렇게 계속 2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쪼가리도 괜찮습니다. 2년 이상을 살아야만 5년 후에 다시 영주권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주권을 받은 게 2007년이었는데 2012년 되던, 5년이니까 2012년이죠. 12년도쯤에 영주권을 갱신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재미있는 것은요, 국적으로 따지자면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좀 말이 좀 묘하네요. 예. 여기 그러니까 국적은 캐나다이지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로 온 사람들, 국적은 캐나다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캐나다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들도 본인은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캐나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비록 몸은 미국에 살고 있고 패스포트, 즉 여권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적상으로는 미국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예, 그 참 이 한민족의 특성이죠. 저 서양 그 뭐 동부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은 대체로 그냥 자기들은 미국 그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데, 유독 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 동양계 사람들은
비록 국적은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이라도 본인들이 미국, 캐나다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좋은 거 아닌가요? 전 좋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유난히 이제 어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한인타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나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거 같습니다. 반면에 그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그 영어에 우리 단어 가운데 foreign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는 단어죠. foreigner, 외국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foreigner라고 하는 단어는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foreigner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일본도 이렇게 지나가는 뭐 노랑머리 사람들 보면 어이 가이진 데스네 뭐 가이진 그게 외국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 많이 쓰고요. 우리도 그 한국 사람 우리나라하고 외국인을 꼭 차별을 하죠. 예. 노동자도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외노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뭔가를 약간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마라톤 대회다 그러면은 국제 마라톤 대회 그럼 국제라는 말이 붙죠. 외국인이 참가할 때는 그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런 구별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무슨 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전부 다 국제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고 국제고 그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모든 공립학교, 모든 사립학교, 모든 학교에는요 다 외국인 국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표현 자체를 안 합니다. 너는 외국인이냐?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얼마나 열린 사회입니까? 그렇죠? 정말 배워야지 됩니다. 전 미국에 살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요. 미국의 공립학교는요. 입학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동네에 살면은 그 동네 공립학교 입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우리나라처럼 거기는 주민등록 제도가 없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옛날 말로 동사무소, 요즘 말로는 뭐죠? 무슨 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다 뭐 호적,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이고 뭐 내가 여기 사니까 어디에 등록하고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거기에 주소를 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등기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냉장고가 그 주소지로 내 이름으로 뭐 이렇게 배달이 되었다라는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세, 가스료 이런 것을 내 이름으로 그 주소지에서 낸 증거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 내가 그 주소지에 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학교 측에다가 제시를 하면 너 거기 사는구나. 그래 우리 학교 와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동네 가서 거기 살 수 있고 냉장고 거기로 배달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주소로 배달된 증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내 아들 딸을 거기에 등록을 시킬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원래는 그 불법이죠.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관광객의 자격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불법이죠. 관광객은 관광만 하라는 것이지 거기서 학교 다니라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자이거나 아니면은 스튜던트 비자, 학생의 신분을 가진 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관광객으로 애들을 데리고 왔고 그냥 학교를 집어넣는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관여하는 문제고 학교에서는 받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가 나고 뭐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병원에 가면은요 일단 치료 다 해줍니다. 네가 외국인이 됐든 뭐 내국인이 됐든. 그러니까 참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확실히 생각이 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사람들이요. 그런 거 정말 많이 배워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외국 사람을 조금 많이 구별을 하죠. 그래서 그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던 사람들, 교포죠 교포가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피를 가진 시민권자,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인가? 뭐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살면은요, 그 영원히 한국에서 5년인가 살 수 있는 비자가 나옵니다. F4 비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노랑머리 미국인하고 그러나 국적만 미국인인 한국 사람하고를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우리나라 법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검정색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이 미국인 사람은 우리 국내법으로는 그냥 한국 사람 취급해 줍니다. 예. 그거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좀 이렇게 사고가 그 국적에 대한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근데 이제 저것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이 나라 사람들은요, 그게 꼭 뭐 미국 기업이고 뭐 프랑스 기업이고 캐나다 기업이고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예. 전혀 거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어디에서 사는지도 내가 직장이 거기가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거고 여기가 있으면 여기서 사는 거지. 그게 꼭 내가 내가 뭐 미국이니까 미국 기업을 들어가야 되고 뭐 이거는 내가 뭐 애플은 미국 기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인재들이 있으면 또 다 받아들이고 그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에서는 상당히 우리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실제로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주식의 그 소유권을 한번 이렇게 그 소유 그걸 한번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없는 기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탄생은 한국에서 했지만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거 부속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부속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만든 부속들도 얼마나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심지어 뭐 벤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독일의 그 브랜드는 독일 거지만 실제로 그 안에 뜯어보면 대한민국에서 부품 들어간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국산품을 이용하자,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전 세계가 내 것이다. 그냥 내 몸이 거기 가서 저 지금 그렇죠. 저 지금 캐나다에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여기서도 살고 뭐 미국 가서도 살고 저는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운전면허증도 있고 한국 운전면허증도 있고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살자.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거. 제가 말이에요. 이제 지방을 많이 가잖아요. 지방 가면 이런 일들 뭐 전에보다는 조금 덜합니다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제 의사집 아이들 학부모하고 상담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대구에 가면은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신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의사인 할아버지들이 그냥 뭐 서울대 가노 경북대 가갖고 대구에서 그냥 개업하고 내가 여기 뭐 대구에 이게 마당바라이가 여기서 개업을 해야 내가 막 그동안 뭐 환자들 뭐 대구에 쎄삐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이 좋고 머리가 좋고 서울대 의대를 갈 능력이 있어도 대구 경북대 의대를 가라.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개업하고 살아라.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신답니다. 실제로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광주도 그렇대요. 광주도 뭘라고 서울대 가야. 그냥 전라도 여기 전남대 의대 얼마나 좋아 본데 전남대 의대 가갖고 광주에서 개패뿌려 나가 여기 바당팔이야. 제가 조금 사투리가 능숙하지 못한다 이해하세요. 자, 사투리는 그냥 저한테 다 외국어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옳은 생각인가요? 저는 뭐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뭐 대구나 뭐 광주나 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더 중앙으로 가야죠. 더 중앙으로 가야죠. 서울 쪽으로 가야 또 뭐 서울에서 그 뭡니까 좋은 교육 받고 그렇다고 뭐 경북대 의대나 뭐
저 전남대 의대를 비아냥거리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더 좋은 그런 학문을 배워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지방에 자기 고향에 와갖고 발전시키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똑똑한 젊은이들도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죠? 세계로 뻗어나가서 국제 결혼도 좀 많이 하고 세계로 좀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배운 것들을 세계 각국에 우리 인재들이 이렇게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또 우리나라의 발전에 또 초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나라 한 나라 있죠. 지구상에. 저 북한.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그러고 살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식으로 산다. 북한 좋아요? 아니잖아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 살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열린 사회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해갖고 우리는 살아야지. 꼭 우리 거 뭐 이런 어떤 그런 국수주의적인 사고라든가 폐쇄적인 사고 방식은 조금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조금 좀 아쉬운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 하나 할 게 더 있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었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열린 생각 조금 대한민국 땅이 내가 살아야 되는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구가 아니 더 나가서 우주가 내가 살아야 되는 땅이다. 우주도 땅인가? 그렇게 좀 넓은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좀 넓은 세상을 보고 넓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잘해야지 됩니다. 이 언어가 딸리면 그런 생각 갖기 힘듭니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